10시 기준 현재 투표율이 13.5%입니다. 지난 대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프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게 20대 대선에서 10시 기준 투표율이 11.8%였고요. 지금은 13.5%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최종 투표율까지는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께서 두 분께서는 이 추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난 대선보다 혹시 높아지지는 않을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충분히 지난 대선보다 높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 비상계엄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들을 겪으면서 전 국민적인 정치 고관여층화가 저는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050 소위 이제 운동권 민주화 세대와 6070 산업화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진영의 지지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2030 세대는 좀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좀 덜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선거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세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정치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좀 양당의 어떤 장점과 단점 그리고 모순과 부조리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함에 따라서 전통 지지 세대뿐만 아니라 좀 새로운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좀 선거에 유의미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경향성이 지금 13.5%라고 하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추이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10시 기준 투표율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수치가 더 높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계속 쭉 높은 투표율이 나올지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서 또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난 대선에서 20대에서는 77.1%가 나왔거든요. 더 높은 수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더 높은 수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시에 치러지는 대선이 아니라 사실은 불법 비상 계엄을 기점으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이고 이른바 제가 앞서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 선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권력을 교체하고 대통령을 어떻게 바꾸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자부심이라든지 정말 대한민국의 눈부신 민주주의에 대한 성과를 그동안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 올려왔었는데 이번에 이 군을 동원해서 사실은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고 계엄군들이 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광경을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보시기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선관위로 이 계엄군이 갔던 그런 장면들, 그 뒤에도 뻔뻔하게 어떤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이 탄핵 심판의 과정에서도 반성 없는 어떤 당사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켜보신 국민들이라면 아마 이날만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 소중한 권리이자 가장 뜨겁게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결국에는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한 표라도 더 빨리 행사해서 어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다음 장을 열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불법 비상계엄의 여파가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국가적인 위신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정말 더 컸던 문제는 이 경기 불황 문제를 더 심화시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생 경제에 대한 중요성의 문제도 굉장히 두드러졌던 대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노하는 정서 그리고 심판하고자 하는 이 굳건한 마음들이 모여서 좀 투표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두 분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부터 한번 박성민 두 부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막판까지 이제 굉장히 네거티브 공방이 많이 이제 이어졌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리박스쿨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실질적인 배우가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 또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예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댓글 공작, 댓글 조작이라고 하면 국정원의 공작 이런 것들이 또 생각나기 마련이고 이 국민의힘 측에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논란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리박스쿨의 이 손유숙 대표가 그 댓글을 달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뭐 비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정직 청렴하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 어깨 위에 윤 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댓글 공작과 조작의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보면 김문수 후보인 것이고 이게 단순히 수혜자의 문제로 접근해서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보면 이 리박스쿨의 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사무실을 방문했던 적도 있고 네.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인연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박스쿨에서 했던 기자회견에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죠.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조정은 의원까지 함께 이제 참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렇다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에 몸담았던 이 연구원들과 출마 관련해서 과거에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 김문수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리박스쿨의 인사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들과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증거가 많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댓글 조작하면 지금 드루킹만 떠오르는 그런 정치 지형에서 여론 조작 이슈를 꺼내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가 당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속된 말로 저희가 이런 주장을 짜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100여 명 정도의 어떤 민간인들이 포함된 그러니까 민간 단체에서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여론 조작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과 결부시키는 것은 또 굉장한 입증 책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과거 그 단톡방을 유지하던 대표가 특정 보수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었다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론 조작을 정당에서 주도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대가를 줬다라고 하든지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죽 네거티브를 할 게 없으면 이런 걸 가지고 뉴스타파와 협잡해서 억지 의혹을 만드는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에서도 선거를 단 3일 앞두고 그 소위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정말 허무맹랑한 가짜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확대 재생산을 했습니다. 정말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서 기시감을 느끼고 진짜 여론 조작의 주도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급기야 지난 뉴스타파 사건 때는 민주당 김남국 현직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포함된 2만여 명의 텔레그램방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실체적 진실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랬던 민주당이 100여 명 단톡방, 그것도 이제 민간인 단톡방을 가지고 연관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가당착적이고 부적절하다. 솔직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이건 협잡이라고 말씀을 예. 하시기에는 이 뉴스타파의 기자가 그 잠입해서 취재한 내용이 실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민주당이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심상치 않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끼치려는 공작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단체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개인의 아이디를 통해서 다는 수준이 아니라 방금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구체적인 문구가 내려오고 심지어 날씨면 연예면 기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사에도 정치 댓글을 달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댓글을 달라라는 구체적인 지령과 지침을 받아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넘어서서 어떤 늘봄학교의 어떤 강사로서 취업하기 용이한 그 자격증을 미끼로 해서 댓글 공작원이 모집되는 정황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리박스쿨의 활동 보고 영상, 과거 영상을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그 기독자유통일당인가요? 그 점퍼를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그 며느리인가요? 며느리 이분도 지금 리박스쿨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파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도 연관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 리박스쿨의 대표가 최근에 해촉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여건과의 연관성 혹은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있는 실체와 존재하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협잡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이렇게 보기에는 예. 이분들이 한 게 공작인 거죠. 자, 제가 그렇게- 조금만 예, 예. 반론을 반론 다시 듣고, 드리자면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민노총은 현재 전직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권 퇴진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이다가 적발돼서 2심까지 거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노총과 민주당의 유기적인 관계는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북한 지령을 받고 민노총에게 그런 활동을 하도록 종용을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전혀 인과성이 성립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서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늘봄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늘봄학교 실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늘봄학교가 정착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교사들이 그 방과 후 학교를 강제적으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 업무 과부하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교사들은 늘봄학교를 기피하는데 교사들이 기피하는 늘봄학교 강사 자격을 조건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것들은 민주당이 이 직능단체의 니즈와 현재 이 정치권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소위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는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교육부에서도 전수점검에 나섰고 경찰에서도 이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도 좀 지켜보겠고요. 자, 이런가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의 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지지는 사실이다, 대신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에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짐 로저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요. 여러 언론들이 직접 문의를 했을 때 일일이 다 회신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부정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채로운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재명 측에서 만들어냈다, 조작을 했다, 심지어는 사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좀 격앙된 반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혀 약속되지 않은 것들을 민주당이 준비하고 이재명 후보를 치켜 세우는데 이용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제적인 망신이자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을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저명한 투자자가 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좀 궁색한 근거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체조차 없다라고 하고 그 지지자는 내 이름을 인용하는 정도만 나는 허락을 했다라고 직접 인터뷰까지 육성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민주당 측에서 조금 확실하게 사실관계 규명을 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거짓된 그 기자회견과 후보가 SNS 인용까지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과를 해야 할 일이죠. 일단은 저 투자자 대표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국민들께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관위가 일일이 선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거나 정정 요청을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을 사실상 주최했던 측에서, 그러니까 김진양 전 개성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쪽에서 대응하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밝히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김진양 그 상임 의장이라던가 아니면 송경호 교수,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짐 로저스와 소통하는 데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송경호 교수 같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저는 조금 이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좀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졌다라는 점에도 전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이 송경호 교수가 쭉 어떤 소통의 맥락이라든지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를 했고, 이 과정 가운데 좀 단어 선택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뿐 지지에 대한 의사는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자회견을 주최한 당사자들이 보다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필요성도 있지만, 결국 이것이 어떤 단어 선택의 문제라든지 오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껴있었던 부분이라 앞으로 정리된 입장을 내놓는다라고 직접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알겠습니다. 입장이 살짝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성민 부대변인 말을 잘못 해석하면 짐 로저스 회장이 오해가 될 만한 표현을 했다 로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표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말을 바꿨다라고도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짐 로저스 회장에 대한 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심지어 영상 인터뷰까지 하면서
적극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인터뷰를 중단해도 좋다라고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측에서 오해를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 측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측이 귀책을 분명하게 해야 될 사안이다. 또한 이 유권자들에게 특히나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누가 귀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오인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직접 SNS까지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뭐 사고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짐 로저스가 명확하게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접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송경호 교수가 이 밝힌 소통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초안을 민주당 측에 부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초안이 몇 번 오고 가면서 수정안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짐 로저스가 동의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나가게 된 맥락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재명 후보를 명시적으로 후보로서 지지한다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높게 평가한다. 사실 이것은 크게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부각했느냐, 명시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표현을 밝혔느냐, 혹은 그보다 톤 다운된 표현이 오갔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중간에서 놓친 것이냐, 이런 식의 공방이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정리된 당사자들의 입장이 나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투표율과 판세 전망 짚어봤는데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